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시겠죠. 아마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쏟아붓고 싶거나 그녀가 저지른 잘못을 낱낱이 따져 묻고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처절하게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매달리고 절망하며 무너지는 모습. 사실 그게 바로 상대방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배신한 여자들은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로 호소하거나 혹은 비굴하게 매달리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확인 도장 같은 겁니다. 내가 여전히 이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이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구나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죠. 즉, 당신이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녀에게 환납하는 셈이고 관계의 주도권이라는 리모컨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복수라고 하면 흔히들 강렬한 감정 표현을 떠올립니다.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맞대면에서 논쟁하며 승리하는 순간을 상상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말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무기입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죠. 진짜 잔인하고 무서운 복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대했던 모든 반응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직 당신 자신의 성공과 성장으로만 메시지를 전할 때 상대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뼈아픈 것이었는지, 그리고 당신이라는 가치 있는 남자를 얼마나 멍청하게 놓쳐버렸는지를 말이죠.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내 인생에서 무의미하게 만들겠다는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죠. 지금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녀가 저지른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주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것, 혹은 당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랑했는지 증명해서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진실을 밝히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변호하며 논쟁하려 드는 그 모든 행동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는 승리의 트로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해명을 요구한다는 건 무의식 중에 나는 아직도 너의 인정과 반응이 필요해 라고 외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겠지만 상대방의 귀에는 제발 내 가치를 알아줘,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줘 라는 절박한 구걸로 들립니다. 즉, 당신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녀의 권력은 올라갑니다. 당신이 분노하며 쏟아내는 그 뜨거운 에너지들이 고스란히 그녀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먹이가 되는 셈이죠. 특히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걸 너도 알아야 해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이 과연 진실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극하고 흔드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과 논쟁하는 건 마치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만 쉴 뿐 벽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죠. 오히려 벽 너머에서 당신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녀와 계속해서 말싸움을 하고 감정적인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그녀가 설계한 게임판 위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의 룰을 정한 사람이 그녀라면 당신이 어떤 수를 쓰든 결국 그녀가 이기는 구조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게임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것, 즉 이유치하고 소모적인 싸움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녀가 쥐고 있던 주도권이라는 리모컨은 순식간에 고장 나버립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동시에 가장 실행하기 어렵고 잔인한 방법입니다.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삐지거나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겁쟁이의 침묵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상대의 모든 예측을 완전히 깨부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심리학에는 패턴 중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며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녀의 머릿속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그는 화를 내겠지? 아니면 매달리겠지? 어쩌면 욕을 하며 전화를 하겠지. 그런데 당신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공들여 짠 시나리오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뇌에는 강력한 불확실성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왜 반응이 없지? 화가 안 났나? 아니면 이미 나를 잊은 건가?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나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긴 건가?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불확실성은 집요한 궁금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말을 쏟아냈다면 그녀는 그 말들을 반박하거나 무시하며 안심했겠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인간은 가장 큰 공포를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가 누구일까요? 소리를 지르고 날뛰는 병사가 아닙니다. 아무런 기색도 없이 소리 없이 다가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스나이퍼 같은 사람입니다. 전략적이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가치 없는 말다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남자가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됩니다. 상대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그 권력의 핵심은 당신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녀는 권력을 가지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녀의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신의 침묵을 깨기 위해 안달이 날 것이고 당신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침묵이라는 가장 무자비한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남성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오가 복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미움과 사랑은 사실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렬한 관심이라는 뿌리죠. 누군가를 격렬하게 미워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한 커다란 방 하나를 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허락하고 내 감정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쏟아붓고 있는 거죠.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에 갇혀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관심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서 누구와 있든 내 감정에 0.1%의 영향도 주지 못해라는 선언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과 박탈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배신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고통받고 그 고통이 자신을 향한 분노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즉, 당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죠. 그런데 당신이 완벽한 무관심을 선택하는 순간 그녀가 기대했던 그 모든 정서적 피드백이 끊기게 됩니다. 그녀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신이 당신의 삶에서 가졌던 모든 지분이 순식간에 영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가장 처참한 패배감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관심은 무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며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관심이 많다는 증거일 뿐이죠. 진짜 무관심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혹은 얼마나 망가졌는지조차 궁금하지 않은 상태.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라도 아무런 감정의 파동이 일지 않는 무풍지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가치 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겠다는 자기 보호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귀한 도화지에 더 이상 그녀라는 얼룩을 남기지 마세요. 그녀를 미워하는 데 쓰던 그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인 복수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침묵과 무관심이 방어이자 심리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격입니다. 물론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을 향한 공격적인 성장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분노, 억울함, 슬픔이라는 아주 뜨겁고 강렬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 에너지를 술로 달래거나 밤새 그녀의 SNS를 염탐하며 괴로워하는 데 낭비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남자들은 이 에너지를 다르게 씁니다. 바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심리학에는 승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부정적인 충동이나 고통을 예술이나 운동, 혹은 일처럼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말하죠. 쉽게 말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엔진의 연료처럼 집어넣는 겁니다. 화가 나서 잠이 안 오시나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헬스장으로 가세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우신가요? 그 절박함으로 책을 펴고 공부를 하거나 업무에 미친 듯이 몰입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분노에 휩싸여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는 모습과 그 분노를 쏟아부어 턱선이 날카로워질 정도로 운동하고 연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 압도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모습. 어떤 쪽이 더 섹시하고 강해 보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분노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적절한 방향만 설정해주면 평소에 당신이라면 절대 내지 못했을 초인적인 집중력과 실행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고통은 사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복수하기 위해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 유치한 복수심이 당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당신이 실제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복수심이 아니라 성장하는 나의 모습 자체가 주는 쾌감에 중독되기 시작하거든요. 도파민의 경로가 그녀의 반응에서 나의 성취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복수는 그녀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이 그녀와 같은 수준의 진흙탕 속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그녀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녀라는 존재가 당신의 삶에서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일 때 완성됩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것을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망치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배신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인생 최고의 전성기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추진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엔진을 달고 질주하기 시작했다면 그 결과물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 즉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성공은 전방위적인 가치의 상승입니다. 외모, 능력, 성격,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당신이라는 사람의 등급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그녀에게 매달리고 상처받아 초췌했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몸은 탄탄해져 있고 입고 있는 옷에서 여유가 느껴지며 하는 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멋지게 변했는데 정작 당신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분노도, 그리움도, 심지어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주 덤덤하게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옛날 일기장을 보는 것처럼 그녀를 대하는 그 압도적인 여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가 느끼는 가장 잔인한 공포인 격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버린 사람이 나보다 더 불행해지기를 은연중에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상상 이상으로 성공해서 그녀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녀의 정당화 기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죠. 당신이 입을 열어 나 이렇게 잘 됐어 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룬 결과물들이, 당신이 풍기는 분위기가 이미 세상 모든 말보다 더 강력하게 그녀의 뺨을 때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증명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실수하는 게 성공한 뒤에 슬쩍 그녀에게 연락하거나 SNS에 대놓고 과시하는 사진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여전히 그녀의 반응을 갈구하는 을의 행동입니다. 진짜 값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죠. 당신이 굳이 알리지 않아도 세상은 당신의 성공을 말해주고 그녀는 결국 어떤 경로로든 당신의 소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느끼는 박탈감은 당신이 직접 전하는 말보다 수만 배 더 강렬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함정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그녀라는 작은 세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배신은 결과적으로 당신을 이 높은 곳으로 밀어 올려준 가장 고마운 발판이 된 셈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당신이 가야 할 곳은 훨씬 더 높고 찬란한 곳이니까요. 이제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고 그녀의 세계 밖으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상대방의 심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간에게는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질 수 있을 때는 가치를 모르다가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 대상의 가치가 갑자기 치솟아 보이는 현상이죠. 그녀가 당신을 배신했을 때 그녀는 당신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 혹은 내가 없으면 무너질 약한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배신이 정당화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당신이 그녀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성장하고 성공한 모습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녀의 뇌 속에서는 강력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왜 더 멋있어졌지? 왜 나 없이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것은 곧 지독한 후회로 변합니다. 특히 그녀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정체기를 겪거나 당신만큼 가치 있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후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를 파고들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죠.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혹은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같은 전형적인 멘트들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이 다시 흔들립니다. 드디어 내 가치를 알아봤구나. 이제야 후회하는구나 싶어 다시 다정하게 답하거나 혹은 그동안 쌓아온 분노를 쏟아내며 비난하려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연락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새로운 가치를 다시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 혹은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이기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이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의 바른 무관심입니다. 화를 낼 필요도 반갑게 맞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짧고 건조하게 마치 비즈니스 메일을 보내듯 답하거나 혹은 읽고 답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짧은 답장 하나 혹은 그 무거운 침묵 하나가 그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주 사소한 과거일 뿐이야. 상대방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나 평온하고 무심하게 그녀를 대할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이라는 보석을 제 발로 차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 보석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설계한 복수의 정점입니다.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짜릿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괴로워하며 후회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녀의 후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만큼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고통이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아주 불편하고 어쩌면 충격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가 처절하게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복수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그녀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대가 불행해지는 것을 확인해야 내 행복이 완성된다고 믿는 마음 말이죠. 이것은 결국 나의 행복의 기준을 여전히 그녀의 상태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불행해야만 내가 행복하다면 당신의 감정 결정권은 여전히 그녀가 쥐고 있는 셈이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형태만 바꾼 집착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 그리고 제가 당신이 도달하기를 바라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복수심마저 초월한 상태입니다. 즉, 그녀가 후회하든 말든, 지금 어디서 누구와 어떤 삶을 살든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완전한 정서적 해방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네, 라고 말이죠. 상대의 불행조차 궁금하지 않은 상태,
그 공허함이 오히려 평온함으로 다가오는 그 지점이 바로 당신이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배신했던 그 사건이 없었다면 당신이 지금처럼 치열하게 운동하고 미친 듯이 일하며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는 이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배신은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잔인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운 촉매제가 된 것이죠. 이제 그녀를 향한 분노를 고마움으로 바꿔보십시오. 나를 이 정도로 성장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예전의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가치 있는 남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승리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보다 더 강력한 추월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후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일궈낸 성취와 단단해진 자존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세계에서 그녀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당신에 대한 사랑, 새로운 목표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그 어떤 복수보다 달콤한 완전한 자유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당신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의욕이 넘치지만 화면을 끄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외로움이 밀려오고 SNS를 확인하고 싶은 유혹이 당신을 덮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오늘부터 바로 실행해야 할 인생 리셋 3단계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에너지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그녀의 SNS, 카톡 프로필, 함께하는 지인들의 소식.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입니다. 확인만 하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 확인 한 번이 당신의 뇌 속에 다시 그녀의 방을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지금 즉시 모든 연결 고리를 끊거나 숨기십시오. 당신의 시야에서 그녀를 완전히 지워야 비로소 당신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몸의 감각을 깨우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절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장 헬스장으로 가든 집 앞 공원을 달리든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세요.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과 거친 숨소리에 집중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잡념들은 사라집니다. 거울 속에 당신이 변하는 모습, 단단해지는 몸을 확인하는 것만큼 빠르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셋째, 나만의 성전을 구축하십시오. 커리어, 공부, 새로운 취미, 재테크.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몰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세요. 나만 아는 성장을 매일 기록하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단 1%라도 더 나아진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에 집착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사랑을 많이 줬기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넓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마음을 이제는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쏟으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을 구걸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압도적인 남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과거의 망령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훗날 그녀가 당신의 소식을 듣고 후회하며 눈물 흘릴 때
당신은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만큼 멋진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아마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찬란한 미래에 서 있겠죠. 지금 이 순간, 댓글에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선택한다라고 적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기가 되고 당신의 성공은 대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남자입니다.